자, 여전히 이제 클라우드 시큐리티 6기 모집의 연장입니다. 지난번 제가 5기를 모집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밸류애드 그룹이 프로덕트 그룹 숫자를 줄이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AI나 이런 것들이 지금 프로덕트 그룹 개발이나 제품 기획이나 디자인하던 이 수요를 죽이고 있죠. 빅테크들이 AI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 투자가 막대하다는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6기 상황에는 그것들이 데이터 센터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부고 있습니다. AI를 하려니까 데이터 센터부터 만들어야 되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AI를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기반을 만들려고 했고, 지난번에 말을 했듯이 미국이 데이터 센터가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요 2년 사이에만. 그래서 5기에 제가 추이를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지금 버전으로 보면 B2C에서 6기 버전으로 좀 변경을 할게요. 이제 B2C에서 속하는 개발자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리액트 풀스택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진짜로 지금 게다가 지금 양성된 사람도 많은데 백엔드도 이제부터 위험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일단 어디든 IT에 입문하고 이직처로 그냥 워터폴 공채 노리세요. 워터폴도 요즘 공채 그래도 여전히 있을 거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최대치예요. 그리고 대기업 S사에 LG CNS나 SK CNC 뭐 이런 쪽이 클라우드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쪽이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디플레이션 기간 동안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한국의 IT 투자는 줄어들었다라고 했는데 더 줄어들 겁니다. 지금 판교 쪽에도 돈이 거의 다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VC들이 돈을 더 이상 투자하지 않죠. AI 제품을 만드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AI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어요. 새로운 IT 혁신을 하는 게 일본이에요.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미국과 일본이 양쪽이 더 나아요. 그러면 빅테크들은 어디에 투자하냐? 데이터 센터는 허브, 지금 말레이시아랑 인도, 그리고 미국 안에서 어차피 투자하고 있고, 원자재 깡패 인도네시아 공장, 그리고 인도의 공장.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반사 이익을 보는 한국 공장도 베트남, 그리고 멕시코, 미국 이렇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돈이 간단히 말하면은 저쪽에 더 투자 수익률이 높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제 일본 정도의 선진국 치고 그간에 너무 투자가 안 일어났으니까 이제 제대로 엽니다 해서 그쪽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거지. 한국은 좀 이제 너무 컸어. 이게 상황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툭 까놓고만 해서 유럽이 정체된 것 플러스 전 세계 뒤져보면 중국이야 어차피 저거는 덩치로 하는 곳이고, 저 지금 한국 엄밀히 따지면 한 2위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유럽도 난민 때문에 나락갔고 유럽도 작살났고 이제 우리가 겨우 디플레이션 잠깐 겪고 있거든요. 한 분기. 이거는 이제 미국의 금리 낮추고 이제 미국 소비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여전히 자동차는 이런 건 유럽에 잘 팔고 있어요. 2차 전지 있고 뭐 반도체는 원래 있었고 2차 전지 있고 전기차 테슬라 다음에 현기차고, 이거 상황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음 사이클에 한국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암만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인구 줄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인구가 줄어서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반대로 난민을 받아서 인구가 늘려서 좋은 곳이 유럽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북유럽도 별로고 유럽도 별로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기성세대들이 자기네들 처먹으려는 계획이지, 인구가 줄어서 나쁘다라는 거 청년들한테 전혀 해당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이미 기성세대들과 청년들의 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사이클에 한국이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이게 보통 인류 국가든 인류 군대든 인류 기업이든 특징이 뭐냐면은 이 침체기는 당연히 옵니다. 근데 침체기가 올 때 이때 잘 버텨요. 근데 우리나라가 대단히 잘 버텼거든요. 대단히 잘 버티고 서브프라임 때도 잘 버티고 이번에도 잘 버텼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에는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한 10년 정도는 충분히 더 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세금이 안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리고 개발자 고점이나 IT인 고점 연봉을 봐도 미국이야 솔직히 너무 말도 안 되고, 유럽은 더 이상 매력이 없고, 일본은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고, 뭐 대만은 솔직히 반도체 원툴이고, 이게 우리나라랑 비교할 만한 국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딱 하나 좋아지면 이제 다음 사이클이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게 글로벌로 많이 팔릴 건데 이제 다들 고령화되니까 여기가 아직까지는 크게 성과를 내고 있진 않죠. 이게 좋아지면 이제 더 좋아질 테지만 뭐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추가 FDI를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이게 한국의 미래가 안 좋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이거 주로 투자해서 이쪽에 공장과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리튬이나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이 거기 있거든요. 니켈이나 이런 것들 거기 지금 주로 투자하는 것도 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업 B2C IT가 주력인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지금까지 VC가 투자했던 게 상업 B2C IT잖아요. IT로 만들어진 새로운 시장 그리고 새로운 혁신이 주력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IT로 만들어진 새로운 시장, 우리가 뭐 지금 하고 있는 클라우드로 IT로 만들어진 새로운 시장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혁신, 뭐 AI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즘 블루 컬러가 뜨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전기나 이런 게 너무 잘 나가니까 전력 사이클이 왔고 이러니까 전통 사업들이 지금 산업들이 IT로 전부 재해석이 됐고 그 산업들의 성장이 확대되었는데 이걸 ICP라고 했죠. 산업 클라우드. 그리고 MSP는 그래서 아직 살이는 중이에요. 한국의 클라우드들 대부분 보면은 유통업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유통업이 지금은 이제 주춤하는 상태잖아요. 아마존조차도 주춤하는 상태인데. 그래서 컴팩트한 MSP도 이제 더 이상은 사람을 뽑지 않아요. 이전에는 컴팩트한 MSP로 가라고 했는데 산업 클라우드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 이거 근데 한국 기준으로는 공공기관은 네이버 클라우드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산업 클라우드가 확대되면서 MSP나 그 외의 회사들이 SI식으로 전환이 될 거라고 많이 보는데 IBM의 전략입니다. IBM이 자기네들 그 퍼블릭 클라우드 산업에 뛰어들다가 이게 안 되니까 그냥 클라우드들 다 컨설팅하는 그런 SI 전략을 썼거든요. 원래 IBM이 잘하던 그 IT 컨설팅. 그래서 기존에 온프라미스가 있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 다 합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 다음에 다양한 클라우드 쓰는 멀티 클라우드, 이런 클라우드를 컨설팅 할 것 같습니다. 단위 CSP에 대한 의존성이 좀 위험하다는 게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확장되지 않은 클라우드 컨설팅 시장인 것 맞고 IBM이 성과를 얻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려면 자체적인 거버넌스가 따로 필요하거든요. 원래 거버넌스가 잘 안 되던 IT라 하더라도 이 자체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해질 겁니다. 그게 좀 더 아마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난 기수부터는 이제 거버넌스 강의를 초빙해서 계속 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경력을 쌓은 사람들은 워터폴에 이직을 하길 바랍니다. 신입들도 워터폴을 노리고 특히 데브옵스 프로세스가 만들어진 워터폴들이 뭐 LG CNS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데브옵스 프로세스가 만들어진 게 채용 공고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취업해야 되는 디플레이션 시장의 워터폴이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 워터폴이 애자의 데브옵스화 된 건 아니지만 성장하는 워터폴은 모두 클라우드화 된 게 확인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7번째, 데이터 분석 필수적으로 익히라는 건 여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8번째, 따지지 말고 취업하라는 것도 같은데 여기서 하나 추천하면 공채 준비하세요. 공채, 워터폴 공채. 9번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고 쿠버네티스 소홀하지 하지 마라. 더 중요해졌습니다. 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클라우드 보안과 데브옵스를 가자는 거죠. 저희도 백엔드 가르치는 거 자체는 데브옵스를 위해서, 데브세옵스를 위해서 백엔드를 가르치는 거에 가까워요, 사실은. 그리고 AI 활용법을 역시 열심히 익히자. 이게 이번부터 추가된 건데 신규 AI들을 매일 1시간씩 따로 사용을 해보면서 이거에 어떻게 생산성이 높은지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뭐 클라우드 초기에 계속 솔루션 나오고 그런 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상황이.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서비스가 나왔어요. 11번째, 영어 공부 시작해 봅시다.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수도 있는데 미국이 어쨌든 데이터 센터가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저거 이제 인력이 필요하다고 폭발할 수 있거든요. 그 폭발하는 인력 수요를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어의 의존성이 더 높아질 거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AI도 대부분 미국에서 하고 있고 우리도 언젠가 그걸 솔루션처럼 사서 쓰게 될 테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플레이션 대비라는 측면은 달라지지
않고 있고요. 단지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대비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다음 사이클에 클라우드와 AI는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랜딩이든 하드 랜딩은 중요하진 않고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디플레이션 준비 8가지 중에 인플레이션 준비 2가지가 좀 더 수정돼서 추가되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십시오. 이게 조금 이전으로 보면 2010년대 기존의 개발자 연봉이 어떻게 올라갔나 이거 잘 생각해보면 스마트폰 나오고 난 다음에 아이패드나 이렇게 나오면서 애플 생태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필요한 모바일 개발자 수요가 확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수적인 여러 가지 개발자 시장도 늘어났는데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시장과 뉴욕의 금융시장과 퀀트 그리고 미국 정부의 클라우드 데이터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개발자 채용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개발자 수요가 무한히 증가를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게 개발자 고연봉의 배경이에요. 이게 다 합쳐져가지고 밸류에드로 들어가 버리면서 지금은 이제 개발자 수용이 줄어든 건데 요게 이번에는 인프라와 서버 영역에서 나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데브옵스나 데브세옵스 쪽으로. 그래서 이 세 곳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 센터 시장이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요 영역을 좀 더 아직까지는 미확정이지만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와 인력에 관련된 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먼저 경력을 쌓은 사람들일수록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2023년 중반 정도에 구글 클라우드가 흑자 전환했습니다. 즉 도입기를 겨우 벗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성장기이고 그래서 우리가 받는 돈은 이익금이 아니에요. 항상 미래의 이익이 날 거라고 기대되는 맨파워에도 투자금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법니다. 지금 미국의 AI 연구자들에게 투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맨파워를 투자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투자가 일어나냐 그걸 따라가야 돼요. 자, 전통적인 캐치프레이즈. 보안에서 보통 쓰던 건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을 말하면서 흔히 일상을 지배한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보안학회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is everywhere라고 합니다. 보통 C를 뿌리고 그 다음에 everywhere, 일상이 되는 거의 트렌드입니다. 2000년대에서 C를 뿌렸다가 2010년대에 암호화기 되면서 크립토그래피 이제 everywhere. 그래서 암호학은 어디에든 있다. 단지 이제 보안이기 때문에 티가 안 나죠. 2010년에서 2015년 보안업계가 이제 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들어왔거든요. 2010년에 Security is everywhere. 그래서 보안업 담당자라는 직업이 제가 들어올 때는 없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서 보안 담당자를 채용하라고 했어요. 2015년에서 2018년 Privacy is everywhere. 그래서 이때 관리적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가 확장이 되고 더더욱 강해졌죠. 그래서 쿠키나 이런 것들이 이때 여파로 없어지고 GDPR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됐어요. 2018년 이후 해킹 이제 everywhere. 근데 모바일 해킹 태동기인데 모의 해킹은 이 이전부터 있었는데 모바일 해킹 뜨고 나면서 모의 해킹의 영향력이 좀 커지고 저저 컨설팅에서 이제 그 오펜시브 리서치까지 확장되어서 띠오리 같은 기업들도 이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2022년 AI is everywhere. 지금 그 이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카페의 시작점이 2011년입니다. 제가 2010년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1년쯤 뒤에 이 카페를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1년부터 보안업계 트렌드 그 이전까지는 보안업계 트렌드를 쫓아다니다가 사실 이거 가지고 제가 좀 더 자리를 잡은 거죠. 솔직히 이 트렌드를 잘 계속 파악을 하면서 따라가서 근데 2021년부터 보안업계랑 IT 전체 업계가 괴리가 되고 특히 클라우드에서 적응을 안 하는 걸 보고 좀 위험하다 싶어서 이제 컨솔리를 클라우드로 전환을 시킵니다. 원래 컨솔리는 뭐였냐면은 이제 관리적 보안이나 아니면은 모바일 해킹, 모의 해킹 이거 가르치는 컨솔리였는데 요거 다 폐기시키고 클라우드로 퍼스트로 올인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6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부터 글로벌 클라우드본과 보안업계 괴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클라우드에 뛰어듭니다. 더 이상 보안 컨설팅과 모의 해킹 컨솔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집중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 글 읽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도 새로운 보안 분야에서 초과 수익을 얻길 바래요. 그렇다면 안 되어도 이 분야에서 이 이전 분야의 고정 수익은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이쪽에는 여전히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클라우드로 도전을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에 도전하는 게 실패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1, 2년 좀 더 걸릴 수 있겠죠. 지금 디플레이션이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전직을 하고 저 성장기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차가 오래되었을 때 다음 사이클의 어떤 트렌드를 넘어가는데도 저걸 발판으로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플레이어 모임이지 워커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한 골 넣고 지키는 것보다 한 골을 먹혀도 2골 넣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청년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먼저 자리 잡은 윗세대를 못 이깁니다. 그 사람들보다 연봉 높게 될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미래세대 초월 차선이라는 우리의 미션을 달성할 방법은 이렇게 신규 초과 수익을 계속 노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분야에 뛰어들어서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이제 에브리워가 처음에 시작할 때 모두 불가능에 도전해서 저기까지 도달한 겁니다. 저걸 IT에 적용해보면 80년대에서 90년대 넘어올 때는 컴퓨터였고요. 그리고 90년대에서 2000년대 넘어올 때는 인터넷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서 2010년대 넘어올 때는 네트워크였고요. 이제 인터넷은 여전히 있긴 있었지만은 그 인터넷 서비스를 대다수 기업들이 공급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2000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오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대다수 기업들이 공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서 2014년으로 넘어가면서 그 중간에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폰과 그 아이패드 에어 같은 것들이 나왔죠. 이러면서 개발자 수요가 폭발을 합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구글의 위험이 되었어요.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보다 아마존과 페이스북 앱을 좀 더 선호했기 때문에. 그리고 2014년에 시작되어서 2022년으로 넘어옵니다. 클라우드 이제 앱이요. 클라우드가 주류가 됐고, 지금 현재 사실 아마존 CEO,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CEO 둘 다 공통점이 밑에서 올라왔는데 AWS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사업으로 대표가 된 사람들입니다. 순다르 피차이면 좀 번해요. 이거 너무 밀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만든 게 크롬입니다. 그래서 크롬을 성공시켜서 올라온 사람이 순다르 피차이인데, 뭐 대표되고 난 다음에도 클라우드의 성과를 계속 얻고 있죠. 그래서 제가 클라우드의 도입기가 끝났고 성장기에 도달했다는 이유도 이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서도 올라온 사람들 보면은 이 클라우드 시장을 잘 먹고 모바일 시장에 잘 대응하고 이런 사람들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 외부 상황이 흘러가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선택을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솔직히 노력보다는 선택으로 더 올라온 사람에 가까워요. 일단 머신러닝은 정책된 건 확실해요. 헬스케어나 의료 부분은 머신러닝이 100%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나 엑스레이 사진은 크게 안 달라지니까. 그리고 협업 툴 부분에도 여기가 이미 정착이 됐고요. 신경망 영역인 LMM에 대해서 이제 다들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역시 저는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제품은 만들어졌고 단지 다들 이익이 될 상품을 고민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품적으로는 구조적으로 끝났어요. 이익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먼저 자리를 잡아서 일상이 될까, 이 에브리웨어가 될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AI를 하기보다 AI를 활용한 개인 사업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 만든다고 뛰어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리스크 적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요 상황을 이용하길 바래요. 이 상황이 뭐다? 믿져야 본전입니다. 해봐야 본전이면 안 하는 거고, 믿져야 본전이면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 CEO들의 모든 공통점은 모두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이 앤디 제시나 아니면 AWS 대표, 그러니까 아마존 대표나 아니면 사티아 나델레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대표나 순다르 피차이나 모두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그걸 제시할 사람과 조직을 잘 다루며 시장과 사회의 변화를 간파해서 먼저 가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유튜브를 켜서 나름 한 자리 안다는 사람들도 보면 뭐 전부 정보통신혁명의 흐름을 탄 사람들이에요.
연예인들조차도 지금은 뭐 유튜브 시대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틱톡으로 가수가 되고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흐름을 탄 사람이고요. 모든 흐름에 성공한 건 아닌데 뒤처지진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생에 100% 실패하는 방법은 이 흐름을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100%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I 활용법을 열심히 익히자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제 장담하건대 이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처럼 AI 사용 안 하는 사람들 지금 20대, 30대 중에 상당히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적응을 안 할 거예요. 안 하면 안 할수록 계속 뒤처져요. 그리고 그렇게 걸러지고 남는 플레이어들급만 적응한 사람들만 또 이제 다시 그걸 발판으로 새로운 거 적응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인생이 노력이 아니라 선택이 중요합니다. 마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지식 같은 거 찾듯이 그런 거 추구하고 사는데 세상사는 절대 선형이 아닙니다. 특히 네트워크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세상사를 선형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는 매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복잡계의 정식 명칭은 복잡계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복잡계 개념이 태어난 겁니다. 그 이전에 뭐였냐면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은. 근데 지금의 개념은 네트워크가 이렇게 확장되면서 복잡계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 세상은 절대 선형이 아니구나. 그래서 인생은 노력이 아니라 선택이 중요합니다. 눈앞에 돈의 기회가 보이면 인간은 원래 빠듯하게 일하게 돼 있어요. 노력이 여기서 나와요. 의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그런 패러다임에 내가 속해 있는 경우가 인생에 드물어요. 그래서 동기가 부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기회 안에 들어가면 눈이 뒤집혀서 원래 자연스럽게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CEO라도 쇠퇴하는 산업에서 패러다임을 무시하고 복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과가 좋은 곳에는 드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아무리 뛰어난 엔지니어 경영자가 폴라로이드 산업을 되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폴라로이드를 버려야지. 그러면은 쓸만한 거는 폴라로이드 이름도 인력도 자금도 아니고 그냥 폴라로이드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건물 같은 거 있겠죠. 그거 팔아가지고 자금으로 쓰겠죠. 이런 하향 산업은 하방이 열려있고 상방은 막혀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와 서버의 구분이 없는 이 시대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패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뭐 흐름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AI 클라우드의 AI 클라우드로 인한 국가별 양극화, 요거를 이제 좀 더 다시 이야기할 건데,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이퍼스케일러로 부르는데, 솔직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을 데이터 신용 등급에 맞춰서 너는 티어 4야 이렇게 말하기엔 좀 그렇죠. 이거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3군데서 백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보다 높은 등급을 줘야 됩니다. 근데 중진국들은 이제 겨우 티어 3에서 티어 4로 넘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제가 보기에는 선진국의 자본으로 형성된 데이터 센터와 인력으로 형성된 데이터 센터에 종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그리고 이게 사실 이번에 좀 확인이 된 건데,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 나기 전에 러시아의 공격으로 국가 기관망이나 이런 것들이 심심찮게 한 달 전에 다운이 됐거든요. 그거 테스트 다 하고 중단시키고 러시아가 침공에 들어온 건데, 마이크로소프트랑 그 스페이스X 위성 인터넷으로 복구를 시키면서 이제 막아냈단 말이에요. 그게 이번에 확인이 된 게 민간 온프레미스나 아니면 각 그 하이퍼스케일러급 아닌 곳에 쓰면은 전쟁에 너무 불리합니다. AI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 전쟁 사이버전 컨설팅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걸로 압니다. 저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어쨌든 에자일, MSA, 데브옵스는 모놀로식보다 돈이 훨씬 들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개선하기 어려운 워터폴 기간 기업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건데, 뭐 사실 전기차 투자하는 이유도 그거죠. 이래저래 핑계대도 사실은 전기차가 영업이익률 개선이 편합니다. 수익이 높아요. 그래서 AI가 헬스케어 생명공학에 주로 들어가는 이유도 이 때문이고, 테슬라가 자동차 업계 중에
집중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로 전환되는 시점을 고려하면 선진국 특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클라우드 이제 붐이. 사실 로컬 클라우드는 우리나라도 솔직히 좀 못 믿잖아요. 그래서 자국에서 AWS, Azure, GCP에 대항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가진 국가는 현실적으로는 중국 말고는 없는데, 중국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형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고립된 시장이죠. 고립된 시장. 거대한 섬이라고 봅니다. 중국을 제외한 클라우드 초과 수익은 미국 것이고 AI도 그것이 될 걸로 보입니다. 중국이 왕따 되고 나머지 전부가 빅3가 잡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로컬 클라우드 몇 개 나오고. 우리는 이제 좋죠. 어쨌든 이게 반도체로 혜택을 얻어왔으니까. 근데 앞으로 10년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적어도 파운드리가 좀 과잉인 건 맞아요. 인텔도 포기하고 파운드리 분사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 지금 삼성전자 떨어진 거는 그 때문이 아니라 이제 금리 떨어졌으니까 달러 가격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달러 혜택이나 이런 거 어떤 것들이 수출업체들의 이익이 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수주 잔고가 많아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클라우드 제재하고 있죠, 미국. 별거 다 제재합니다. 모든 걸 제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보면 국가 간 양극화인데 자본 격차, 데이터 센터를 고성능으로 투입할 만한 자본이 부족하고, 두 번째, 국가 간 전력 인프라 격차, 이게 더 클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하지 못한 국가의 상대적인 추락이 커질 겁니다. 결국에는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의 자본으로 만들어진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영어를 더더욱 해야 되고 그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에 관련돼서 영어 능력이 많이 영향을 미칠 텐데, 한국도 또 똑같을 거예요. 인력 수준이 또 그만큼 차이가 나겠죠. 이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인도계들이 개발을 많이 하는 이유 자체가 자국 내에서 이제 막대한 데이터 센터 이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얻기는 어려운데, 소프트웨어만 있으면은 그거는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서 숙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일종의 중진국 국가들의 희망사항이거든요. 혹은 제3세계 국가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내 재능과 노력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인프라 서버 영역에서는 저게 장비를 써본 경험이라든지 설계 경험이라든지 이런 건 막대한 자본이 있는 곳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선진국 특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많이 이제 격차가 나게 될 거예요. 게다가 타이밍이 좋은 게 지금 소프트웨어 인력 보면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든 지 데이터 센터 2년 정도 돼서 안정화 한창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보통 이거 완공되는데 한 2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공이 됐을 거예요. 완공이 되고 이제 상황을 보고 있을 겁니다. 이거 좀 최적화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 다음 인력 붐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시기, 이제 다음 성장기 사이클에 대비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플레이션 이후 장기적 큰 성공을 위해서. 요 시기가 원래 파밍할 시기예요. 재료 강화하고.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유튜브든 방송에서 밑에서 올라와 한 자리 차지한 기업가든, 지금 우리가 이런 데서 보는 사람들 대부분 정보통신혁명의 추세를 잘 이용한 사람입니다. 사실 저거 제일 많이 잘 이용한 게 우리나라 반도체 팔아가지고 반도체 원툴로 잘 큰 대만도 그렇고. 그래서 적어도 주식 투자 10배 확률보다는 이렇게 일로 10배 임금 상승 확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이걸 따라가지 못한 유럽과 일본을 봅시다. 선진국도 정체되고 성장하지 못하는데 개인은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늘려서 그래서 난민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실패했다면, 이거 우리 인구를 늘린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한다, 사회가 좋아진다, 다 개소리라는 겁니다. 이건 위에 일을 하기 싫어하는 나이 든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날로 먹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이거 바꿔 생각해보면 회사 다니는데 사장이 나는 일하면서 할 생각이 없어, 오래 할 생각이 없어, 은퇴하고 놀 거야, 그러니까 저기 노예 대신에 짬짬 때릴 사람들 많이 못 뽑아야 돼. 이거 사실 지방 유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잖아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갑질이 더 심하고 날로 처먹고 싶고. 지방 출신의 한이 나온다. 침체를 활용하고 인플레이션을 활용하는 법을 익히는 거, 이게 진짜
솔직히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인생에서 여러분들 인생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을 잘 활용하는 법을 익혀야 된다. 이게 선택의 핵심입니다. 상황을 잘 보고 운에 의존해서는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내 선택과 노력을 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 중에서